S Life. 안녕하세요, S입니다. 오늘은 볼보 시사공 리차지 시승을 좀 해보면서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사실 저번에 영상을 찍었는데요, 너무 빨리 찍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차가 나오자 발을 뗐거든요.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불안하면 브레이크 쪽에 그냥 발을 살짝 얹고 계시면 그 정도만 주의를 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고, 어찌됐건 볼보는 원페달 드라이빙이 아니라 오토홀드가 없습니다. 이것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책상이라기보다는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라면서 오토홀드가 없는 건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회생기동에 관련된 것들이기도 하긴 하지만 그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이 아리아 시스템 들어오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T맵이 들어오면서 너무 편하고, 지금 보시면 내비게이션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를 볼 일이 거의 없어진 게, 여기가 HUD도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보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좀 먼 거리나 좀 더 크게 좀 보고 싶을 때만 여기 좀 보는 정도. 단점이라면 여기에 이제 도착시 배터리 잔량 나오는 게 여기에만 뜨지 내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 거 빼고는 이 특히 너무 좋고, 아리아도 너무 잘 먹고. 들어가 주세요. 당신이 원할 때 다시 불러주세요. 일단 인식이 너무 좋아요. 거의 핸드폰보다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일단 주행감은 너무 부드러워요. 여기서 핸들도 모두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거운 스티어링 강도, 지금 현재 무거운 스티어링으로 하고 있는데 다시 이거는 꺼보고 해보는데 그렇게 큰 차이 조금은 느껴지거든요. 너무 가벼우면 휙휙 돌아갈까봐 제가 일단은 무거운 걸로 해놨었는데, 가벼운 걸로도 한번 타볼게요. 초반에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그때 올리지 않고 지금 다시 찍어서 올리는 이유는 좀 더 며칠이라도 좀 더 타보고 그 느낌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사자마자 차를 받자마자 바로 리뷰를 해버리면은, 지금도 솔직히 전 짧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올려드리는 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초반에 제가 탔을 때 인식들을 좀 느낀 점들을 거의 전달해드리는 개념이라면은, 다음번에 올릴 때는 한 키로수가 한 2,000, 최소 3,000km 정도는 타고, 그래야 얘를 좀 더 리뷰다운 리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한 키로수가 안 나오더라도 한 6개월,
왜냐면 짧은 거리만 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와이프가 아이를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용도로만 타고 사무실을 또 가기도 하지만 덜 갈 수도 있고 재택근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짧더라도 좀 많이 타는 경험을 하고 키로수가 좀 늘어났을 때 제가 한 번 더 리뷰를 할 예정이니까 지금도 조금 성급하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차를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초반에 그래도 저번 거보다는 지금 다시 테스트하는 게 좀 더 그래도 몇 번 몰아본 거에 대해서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하고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글라스 루프예요. 근데 생각보다 사이즈는 좀 아쉽습니다. 우리가 테슬라에서 겪은 글라스 루프 사이즈와 얘 글라스 루프의 사이즈는 좀 아무래도 차이가 있죠. XC40 같은 경우에는 글라스 루프가 아니라 썬루프거든요. 어떻게 보면 썬루프가 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테슬라가 1년이 다 돼가는데 글라스 루프에 대한 개념이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자체에 썬팅도 들어가 있고 얘도 물론 볼보도 자체 썬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쳐다보지도 않고 결국에는 초반에만 우아 좀 하고 누가 새로 보시는 분들만 우아 이러지 실질적으로 타고 다니면서 글라스 루프 때문에 좋은 점은 캠핑 간다 그래서 저녁 때 외부가 환하고 내부가 어두운 상태에서 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잘 안 보여요. 글라스 루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결국에는 오래 가지 못한다. 물론 이거는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선택의 사항이 아니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XC40으로 가시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의 편차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얘도 물론 전기차답게 밟으면 밟는 대로 잘 나가요. 근데 확실히 밟았을 때 전달해주는 힘이 테슬라보다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반응이 조금 딜레이가 있는 느낌? 그게 엄청난 딜레이를 느끼는 게 아닌데 테슬라처럼 쭉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한 번 쉬고 나가는 느낌. 그게 이제 스타트할 때 좀 많이 나고 물론 팍 밟으면 세게 밟으면 쭉 나가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천천히 좀 그러니까 너무 빠른 속도로 출발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테슬라보다는 얘가 조금 더 느린 0.1초? 그 정도로 해야 되나? 아무튼 반응이 조금 그 정도 살짝 늦는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전기차답게 가고 있는 도중에 속도를 더 붙인다거나 처음부터 내가 아예 빨리 나가고 싶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고요. 테슬라를 좀 타다가 이 차를 타보게 돼서 전기차가 이제 이게 두 번째 차고 또 얘는 또 소형 SUV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 시야적인 부분이 확실히 얘가 조금 작아요. 창문들도 좀 작고 앞에도 시야감도 그렇고 테슬라는 본네트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본네트가 이렇게 원래 차체 크기로 돼 있다 보니까 차가 좀 높은 감이 들어요. 오히려 테슬라보다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SUV를 타도 이 시트 포지션을 제일 낮춘 다음에 타는 편이긴 한데 얘도 제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높은 감이 있다.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처럼 굳이 광각으로 안 바꾸셔도 될 것 같고 또 아쉬운 점 얘 같은 경우도 룸밀러가 프레임리스 룸밀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아쉽게도 뒤에가 테슬라처럼 해치백 타입으로 쭉 라인이 내려와 있다 보니까 뒤에 보여지는 시선이 좀 적어요. 그래서 여기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들어와 있는데 그 어라운드 뷰 카메라를 주행 중에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내비게이션을 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작으면 룸밀러가 작다 보니까 여기에 차라리 아예 후방 카메라가 달려있는 걸 보여준다면 이거 정말 조합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다 후방 카메라를 킬 수는 있는데 키면 속도가 빨라지면 바로 꺼져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룸밀러가 좀 보여지는 면이 한계가 있는데 이런 걸로 대체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얘도 OTA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OTA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한쪽 화면에 주행 중인 차선 모습이 보이지만 이쪽은 다 카메라로 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얘도 됐다면 여기가 내비게이션이 잘 들어오니까 여기를 카메라로 다 바꿔준다던가 이런 기능이 좀 하나쯤 들어와 주면은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엄청 편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다행인 게 사이드미러는 부담 없이 잘 보이기 때문에 테슬라처럼 굳이 교체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얘의 오토파일럿을 한번 키는 건 정말 간단해요. 여기 있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켜지고 차간격 조절하는 거, 속도 조절 다 여기 계기판에 나와 있고 단 요 오토파일럿에 대한 아이콘이 좀 작긴 하지만 물론 테슬라는 더 적게 나오지만 보기는 어렵진 않아요. 사실 이것도 저번에 써봤을 때는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번에는 오른쪽으로 치우쳐갔었는데 지금 주변에 차가 없어서 그런 건지 오늘은 또 잘 중앙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번에는 제가 자꾸 이 차가 오른쪽으로 치우쳐가서 계속 불안해하면서 갔거든요. 과연 여기 합류하는 곳은 어떻게 지금은 현재 잘 잡고 가고 있어요.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어서 저번보다 불안하진 않네요. 한번 손을 놔볼까요? 보면 며칠 있다 뜨나
바로 뜨네요. 아닌가? 얘는? 잡으라고 경고가 다시 나오네. 저번에 제가 이 차를 몰면서 좀 단점이라고 봤던 거는 지금 현재 제가 오토파일럿 이름을 제가 까먹어서 오토파일럿이라고 할게요. 오토파일럿으로 켰는데 깜빡이를 안 켜고 차선을 넘어가도 얘가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고라는 걸 안 준 거죠. 그래서 오늘도 과연 그렇게 되는지, 그 전에 제가 902 탔을 때도 이 오토파일럿 테스트를 했었는데 그때 좋았던 점이, 테슬라에도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점이, 깜빡이를 켜고 제가 들어가게 되면 차선을 다시 잡게 되면 오토파일럿이 해지가 되지 않고 자동으로 다시 켜지거든요. 테슬라는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넘어가면 오토파일럿이 해지가 되기 때문에 크루즈 컨트롤만 남아있죠. 코너를 한번 먼저 지켜봐야겠다. 너무 빨리 튀는데? 좀 휘청이긴 했으나 어쨌든 자리는 잘 잡았어요. 이번에 다시 이번엔 조금 늦었어요. 네, 다시 잘 잡았고 잡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자, 코너 주행 중에 제가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하게 되면 핸들 모양이 꺼지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놓으면 다시 지가 핸들 모양이 켜지면서 자리를 잡아줘요. 이거는 정말 테슬라에서 꼭 얘도 OTA로 업데이트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기능.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했을 때 오토파일럿을 켜놓은 상태에서 옮겨지고 난 다음에 자동으로 다시 오토파일럿이 켜지는, 요거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이번엔 안 킨 상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도 손을 놓으면 꺼졌다가 다시 들어오긴 해요. 근데 저한테 어떠한 경고도 주지 않아요. 소리도 없었고 핸들에 대한 것도 없었고,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대신 이게 지금 주의에 대한 핸들 경고인지 아니면 차선에 따른 핸들 경고, 이 드드득인지 이거 인지를 잘 못하겠네요.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경고가 오기는 살짝 오네요. 근데 이 감도가 너무 약해요. 이게 제가 차선을 넘어가려고 했을 때 경고를 하면서 차선을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아주 살짝은 하지만 어쨌든 가만히 있으면 핸들을 손을 놓으면 돌아오긴 하는데, 강제로 조금만 틀었더니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면서 오토파일럿이 풀리면서 자동으로 차선을 넘어가는, 요거는 안전상의 문제로 봤을 때는 좀 더 강력하게 해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졸았거나 이랬을 때는 이 정도의 핸들 떨림으로는 인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대신 넘어갔더라도 다음 차선이 있었다면 다시 자기가 차선을 다시 잡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오늘은 또 중앙을 잘 잡고 가네요. 저번에는 약간 우측으로 쏠려서 갔는데 중앙을 잘 유지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토파일럿을 끄고 한번 밟아볼게요. 역시 나가는 데 있어서는 문제는 전혀 없고, 100km에서 110km대로 넘어가고 나니까 풍절음이 조금 들려오긴 하네요. 앞쪽에서 살짝 이런 소리가 조금 나면서 풍절음이 좀 나기 시작하면서, 거슬릴 정도는 아닌데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조용하다 보니까 좀 더 들려오는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얘 또한 전기차다 보니까 노면에 대한 소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그 노면 소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따로 방음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도 안 했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요철이 많은 구간, 이 도로가 별로 좋지 않은 구간에서는 생각보다 그 귀에 이렇게 먹먹한 울림 소리들이 가끔씩 들리거든요. 왜 창문을 한쪽만 너무 많이 열었을 때 막 우웅 하는 부부부부 하는 그런 느낌의 그 불쾌한 감이 테슬라가 요철을 지나갈 때 가끔 들릴 때가 있어요. 노면 소음으로. 얘도 그런지 지금 현재는 느껴지진 않은데,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안 좋은 도로로 해서 이제 집으로 다시 가볼 때 한번 테스트를 할 건데, 얘도 그럴지 안 그럴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안내 잔량이 처음에 나왔을 때 도착할 때 42%라 그랬는데 지금은 또 41%로 바뀌긴 했었는데, 지금 42% 정확히 맞춰줬어요. 얘 계속 타면서 느낀 건데,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km로 인지가 돼서 500km대가 돼 있다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줄은 속도가 비례해서 이 퍼센테이지가 좀 많이 빨리 줄어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정확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정확성, 퍼센테이지에 대한 정확성이 좀 더 잘 맞는 것 같고. 이제 다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패턴 눈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흰색, 브라운이라기보다는 회색 가까운 이렇게 등고선들 느낌으로 이렇게 표시가 나오거든요. 저는 여기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엔 좀 안 좋은 길로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리야, 집으로. 지금 내비상에 나와 있는 길 말고 좀 더 길이 안 좋은 길로 해서 가보려고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길이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도로가 좋지 않거든요. 지금도 이제 노면 소음이 좀 올라오고 테스트를 하기에는 좀 많이 비포장 도로스러운 곳이라서 이쪽 길로 와봤거든요. 길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길도 많이 손상돼 있고 테슬라를 타고 이 길을 지나갈 때는 정말 이 길은 다니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엄청 꿀렁꿀렁대면서 테슬라가 좀 단단한 느낌의 그 차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롤링에 대해서 그러니까 움직임 롤링이라기보다는 도로에 따라서 차체가 움직일 때 그거를 거의 운전자가 같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볼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부드럽네요. 확실히 좋아서 별로 이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고 방지턱도 편안하게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전혀 부담이 없네요. 길에 대한 부담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런 도로 만나면 정말 좀 부담이 되거든요. 핸들에 대한 코너링도 좋고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고 비교 대상이 사실 전기차로서는 제가 타본 건 테슬라 코나 잠깐 몰아봤고 뭐 이런 거밖에 없다 보니까 제일 많이 비교할 수 있는 건 테슬라거든요. 테슬라랑 비교했을 땐 훨씬 좋은 것 같고 승차감은 일반 내연기관차랑 비교했을 때도 좋습니다. 네. 노면 소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날 수는 있어요. 그건 뭐 전기차 특징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냥 일반 차들과 비교해도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근데 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데서는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 몸을 이렇게 좀 약간 감싸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볼보는 감싸준다라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트 느낌. 포근하다라는 느낌은 좀 덜한 것 같고. 하지만 전체적인 승차감이나 핸들링 이런 거에 있어서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은 볼보가 훨씬 더 좋다라고 느껴지네요. 조금 더 한번 운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안 좋은 도로에 대해서 그 테슬라 영상을 촬영할 때는 제가 지금도 여기는 고정식으로 지금 고정을 해놨거든요. 카메라를.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고정식으로 카메라를 장착을 해놓으면 그대로 흔들거림이 다 느껴져가지고 드드드 거리는 카메라가 많았었는데 지금 볼보에서는 똑같이 장착을 했는데도 아마 지금 제 편집을 해봐야 알겠지만 떨림이 많이 없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소리도 안 나고. 제가 오죽했으면은 테슬라 때문에 짐벌을 구매를 했어요. 차에서 찍을 때는 짐벌이 없으면 너무 흔들릴 것 같아서. 근데 볼보 같은 경우에는 짐벌을 지금 없이 설치했음에도 큰 흔들림이 없는 것 같아서 확실히 승차감은 볼보가 훨씬 니다. 방지턱을 타고 오르고 내릴 때도 훨씬 편하고 느낌이 확실히 좋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오르막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살짝 경사가 있는 부분이라서 10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르막이긴 한데 제가 멈추고 나서 발을 뗐을 때 발을 뗀 상태인데 손도 뗐고 발을 또 뗐는데 흐르진 않습니다. 볼보에서 왜 이 오토홀드를 안 넣어줬는지 이해는 못하겠지만 경사로에서 흐르진 않습니다. 이 정도 경사로에서 지금 화면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10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0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경사에서는 흐르진 않아요. 제가 아마 한 15도 정도까지는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 정도에서도 흐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시는 데에서는 운전하시면서는 크게 차가 흐르지는 않는 것 같고 20도가 넘어가는 경사들 오르막이 진짜 좀 강한 곳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또 한번 나중에 체험해 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집에까지 한 5km 정도 남았는데 전체적인 총평을 좀 이야기하자면 운행을 받은 지 얼마 안 됐고 그렇게 엄청 많이 하진 않았지만 일단 차를 처음 타보고 느낀 점은 확실히 편해요. 테슬라보다는 확실히 편하고 그래도 차를 오래 만드는 회사에서 나온 차여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마감 품질이나 승차감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좋은 것 같고 다만 아쉬운 점을 또 얘기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기본적인 전기차에서 들어가는 것들 뭐 오토홀드라든가 아니면 좀 안전성에 관해서 차선 변경할 때 좀 더 확실히 알려준다던가 이런 부분도 좀 아쉬울 것 같고 시트는 뭐 어차피 개인 편차가 있는 거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데일리카로 쓰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세컨카 와이프나 아니면 내가 출퇴근용으로 쓴다거나 아무래도 키로수가 좀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장점이 될 것 같은 반면에 장거리로 가기엔 또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또 고속 충전을 지원을 못해요. 그러니까 받는 속도가 50kW 밖에 안 되다 보니까 물론 뭐 저 배터리가 많이 안 남아있는 퍼센테이지가 얼마 안 남았을 때는 100km에서 150km까지는 받는다라고는 하더라고요. 테스트 하신 분들이. 이게 풀스타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용량이 얼마 안 남아있을수록 얘가 고속을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완속 충전기 쓰시면서 편하게 데일리카로 쓰시거나 아니면 수도권 내에서만 움직이시는 분들이 쓰기엔 너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금액이 생각보다 저렴하진 않아요. 이게 소형 SUV고 전기차로서 키로수도 300km 중반 정도밖에 못 가다 보니까 6,390만원, 6,400만원이라는 돈을 더군다나 보조금도 많이 줄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한 360 정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360 취등록세 내면 없거든요. 6,400이라는 금액을 제가 고스란히 감당하면서 이 차를 사야 되는데 과연 데일리카로 사는데 6,400이 드는 것이 맞는 것이냐. 물론 기름값이 많이 비싸져서 전기값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정도로 세이브가 될 정도로 내가 만족을 할 것이냐, 이거는 좀 더 타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올해 들어오는 차들은 완판이 됐고 OTA가 있는 장점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개선이 될 것 같고 제가 좀 바라는 게 있다면 아마 내년쯤이나 새로 들어올 때는 좀 개선이 돼서 옵션이 좀 더 다양해지는, 지금 현재는 4륜구동 온리 단일 옵션에 어떤 옵션에 대한 패키지 구성도 없죠. 그냥 금액에 대한 것만 있고 어떤 조정할 수 있는 일부의 여지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만 개선이 돼서 만약에 2륜 자동차로 2륜으로 뽑을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금액이 조정이 된다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2륜으로 바뀌면서 금액이 좀 더 싸지고 불필요한 것들을 좀 더 빼서 위에 뭐 글라스 루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면서 좀 더 금액이 저렴해질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차가 될 것 같고 금액적으로만 잘 맞아준다면 조금 더 메리트 있는 차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만약에 10점 만점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중간인 것 같아요. 5점 정도.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고, 나쁘다라기보다는 아쉬운 점이 많은 거죠. 사실 그게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 중에 제가 뭐 전기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생각할 것들에 대해서 올려놓은 게 있지만 거기서 보시면 어쨌든 금액, 돈이 일단 저렴해야 저희가 부담이 덜 할 거고 그 돈에 대비 키로수는 더 많을수록 좋은 거고 거기에 대한 편의성도 더 좋아지면 좋은 거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금액 대비 가능 키로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상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커요. 금액적인 부분이 싸지도 않은데 키로수는 그렇다고 해서 400km 넘지도 못했고,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으로 남다 보니까 그런 거 저런 거 판단하셔가지고 제 영상에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매를 하시기 전에 꼭 시승을 한 번씩 해보시고, 전기차라는 거는 크기나 사이즈보다 안에 들어있는 구성품들, 4륜이냐 2륜이냐 히트펌프가 있냐, 뭐 어느 정도 키로수를 가느냐, 이런 것도 잘 따져보시고, 회사별로 이 승차감이라는 것도 다 차이가 있을 거고, 한 번씩들 시승 신청하셔가지고, 이제 볼보는 예약은 받고는 있지만 올해는 차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길면 어쨌든 내년 초에는 받을 수 있을 건데, 어쨌든 그 사이에 시승들 해보시고 또 볼보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첫 번째 시승기는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좀 더 제가 타보고 또 와이프가 타보면서 또 여자분들이 느끼는 건 어떤지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물어보고,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서 좀 키로수가 쌓였을 때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더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